선보고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음이 이제 짙어 갈 계절이 돌아오는군요. 네, 우리 밤낮으로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5월이. 맞아요. 네. 5월은 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여러모로. 갈수록 그런 걸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도 네. 얘 뭐 꽃이 만발해서 그러나 뭐 이 정도 가벼운 네. 것이었는데 네. 지금은 보면은 정말 온종일 하루 온종일이 참 네. 좋은 계절이다 싶습니다. 네, 밤낮으로. 밤낮으로. 깨어있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늘도 좋은 문학 서적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신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최유라 시인의 시집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라는 시집을 소개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네. 최유라 시인. 벌써 조남에서부터 시인의 느낌이 확 나는데요. 최유라 시인님 불러도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최유라 시인 정말 오래전부터 글을 쓰신 분이에요. 네. 1987년에 전북 여성백일장에 당선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전북문학 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전북문학회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전북 문단에서도 꾸준히 글을 발표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북 여성백일장이면 그 예전에 전북 여성 회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매년 10월 말일에 여성 백일장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백일장. 좋은 문인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들었는데. 네. 최유라 시인님 또 반갑습니다. 특히 그 전북문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최근에 작고하신 고화 최승범 시인께서 그 발간해온 그렇죠. 그런 문학지로 알고 있는데요. 고화 선생님께서 1969년에 이 창간을 해요. 이 당시에는 고화 선생님이 전북문인협회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북의 문단도 참 열악했죠. 그런데 1969년에 전북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호로 이제 발간을 해서 한동안은 전북문인협회에서 나오는 기관지로 이렇게 책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고화 선생님께서 동인지로 계속 작고하시기 전까지 꾸준히 책을 내셨습니다. 아유, 참 안타깝게 최근에 작고하셔서 많이 그립습니다. 고화 최승범 선생님. 그래서 전북문학 이게 말을 들으니까 뭉클한 마음이 솟아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동안에 또 그 최유라 시인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요? 네, 여성백일장에 당선된 한 10년도 훨씬 지난 그 후인 1999년에 월간 순수문학에서 그 시인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또 문단에 등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글벗이라고 하는 이 동인들이 여성백일장에 당선된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글벗 동아리 또 회장도 하셨고 또 문예가족 60년대부터 활동하셨던 그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문예가족 회장도 역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안팎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그 시집을 발간하면서 작가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이 최유라 시인이 그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내 뜨거운 생명, 네. 내 영혼의 꽃, 이게 바로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는 내 영원한 귀로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네. 너가 곧 시였군요. 맞습니다. 이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라는 시집을 내기 전에도 네. 그 어느 슬픈 날의 연가, 뭐 초원, 인생을 축제처럼 이런 시집들 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평선, 김제 우리 지평선 축제 하잖아요. 네네. 네, 김제에서 그 지평선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네. 전북 문학상도 수상하고 네. 그러셨습니다. 네. 최유라 신. 아,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이제 무슨 의미일지, 어떤 좀 아련하지만 감이 올 것 네네. 같아요. 우리 작가님 작품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의 말에서 최유라 시인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나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 시를 보면 시를 향한 그 문학에 대한 시인의 심경이라고 할까? 각오라고 할까? 지향하는 바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나의 노래 최유라. 아득히 머나먼 길 꿈길 찾아 밤새워 걸었지. 걷다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웃자란 어둠만이 내 생보다 깊어질 때도 주문처럼 외웠지. 삶은 사랑이라고. 무지개로 피었다가 노을로 쓰러지고 꽃잎으로 흐르다가 갈잎으로 흩날려도 노래처럼 불렀지. 삶은 사랑이라고.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그 곡조는 노래가 되었지. 산비탈 바위 틈에 뿌리내린 하얀 바람꽃 같은 노래. 아련히 흐르는 달빛 사이로 들려오는 나의 노래. 네. 고백 같은 그렇죠. 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그 작품만 보더라도 네. 우리 최유라 작가님의 그 문학에 대한 열망, 열정,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요즘 그 흔히 하는 말로 진심이라는 말을 하죠. 맞아요. 무엇에 진심이야. 네. 이렇게 약간 네. 농담처럼도 하지만 네. 정말 시의 진심인 그러한 이 최유라 시인의 심경이 네. 읽혀지는 네, 그러한 네.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의 노래 네, 감상해 보셨고요. 네. 또 다른 작품 한 번 더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단풍이라고 하는 네. 시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드는데 단풍이라고 하면 여러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게 되잖아요. 네.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는 가을 단풍 나뭇잎에 물든 이거 말고도 인생의 어떤 성숙함 그리고 어떤 삶의 어느 정도 익어가는 네. 그런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는 시점 그러는데 이 단풍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풍 최유라. 가을엔 나뭇잎들이 꽃이 됩니다. 외로운 목숨들 허공에 매달려 살다가 애증과 영육의 세월 부려놓고 노을처럼 불꽃처럼
아름답게 이별하기 위해 자신을 태워 천자만홍 그 찬란한 빛깔보다 더 황홀한 정멸의 불빛 같은 꽃이 됩니다. 네.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시인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전해진 그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하실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깊이 작품 속으로 같이 침잠하게 됩니다. 네, 최유라 시인의 여러 작품에 보면 네. 전체적으로 뭐 바람을 얘기하던 꽃을 얘기하던 이처럼 단풍을 얘기하던 그 속에는 어떤 삶의 어느 여정의 어느 한 지점, 네. 어느 한 순간, 마디 이러한 것들이 꼭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잠깐 네. 더 쉬어가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지는 그러한 네.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편편히 그 완숙한 삶의 경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단풍이라는 시를 또 감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유라 시인께서는 그동안에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그 생활을 또 접어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이게 시를 향한 그리움이 더 절절해지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네. 유추를 해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네.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네. 힘든 순간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네. 특히나 이 최유라 시인의 시에서는 어느 시에서든지 그러한 부분, 이게 무엇이었을까? 이때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까? 네. 굉장히 즐거우셨구나. 이때 그 기쁨이 참 크셨구나. 뭐 네. 이런 것을 투명하게 네, 맞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어를 가지셨군요. 네. 여기 이제 또 소개란에 보니까 또 유아들을 위한 단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그런 책도 펴내신 걸로 되어 네, 있어서 맞습니다. 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칼럼집도 네. 내셨었어요. 예. 영재는 타고날까 길러질까 이런 칼럼집도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로 이 교육에 대해서도 네네. 관심이 많고 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네. 그런 그 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또 개진하고 계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다음 작품도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보죠. 네. 그 상실시대라고 72쪽에 네. 그 상실시대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실시대를 읽으면서 이 시에서 우리 한때 네. 드라마 미생 기억하시는지요? 네. 미생 드라마의 어느 한 장면을 저는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실시대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실시대 최유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별 아래 살지만 별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상실은 우리 가슴 안에서 다채로운 유채색의 감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대, 그 기억의 서랍 속엔 수만 가지 욕망을 안고 뒹군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즐겁지 않아도 웃고 가슴이 맙닿지 않아도 관계를 맺고 배고프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먹으며 허기진 욕망을
채우는 시대. 우리의 비극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네, 네, 좋은 시를 또 발견했습니다. 상실 시대.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현대인의 상실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네, 네. 전곡으로 좀 폐부를 찌른 것 같아서 저도 움찔한 반성의 기운이 네.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 첫걸음이라는 시가 네, 네. 참 좋았어요. 아, 네. 네, 우리 김 PD님께서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시는 제가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첫걸음 최유라. 자신을 믿고 첫걸음을 내디더라. 아득한 계단 끝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의 회로를 켜고 삶에게 네라고 말해보아라. 그리하면 삶은 너를 거역하지 않고 너를 맞이해 주리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보이지 않던 우주와 생명의 흐름이 보이고 그 생명의 흐름 따라 길이 생겨나고 그 길 위에 삶의 무대가 펼쳐지리니 자신을 믿고 첫걸음을 내디더라.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는 첫걸음이다. 참 용기가 됩니다. 네. 아까 미생 이야기 잠깐 네, 드렸는데 우리 미생에 보면은 자, 이게 뭐 회사 안에 어느 직장 안에 삶과 사람들과 안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 안이 전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 안은 전쟁이지만 나가 보면 거기는 지옥이다. 그런데 이 첫걸음이라는 시에서는 네. 그 미생에서 보면은 ES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삶에게 예스 이렇게 한번 말해봐라. 네. 바로 네라고 하는 거. 예스 모든 거 그래 받아들이고 기꺼이 힘차게 해보자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 시를 보면서 시가 주는 많은 미덕이 있지만 네. 특히 이 첫걸음은 용기와 희망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걸음을 떼는 모든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뭔가를 네. 결심하고 결정해서 네.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자,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네. 확신 있게 네, 말하고 맞아요. 싶어요. 아까 그 아이들을 위한 또 칼럼집 네, 또 네. 뭐 단상집도 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그 교육자, 지도자로서의 그런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편편이 네. 좀 그러시죠. 네네. 네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금 최유라 시집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우리 시인님께서 또 각별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으실까요? 그 모든 글들이 그다지 길지 않은 작품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어느 페이지를 탁 열어서 한 편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감동의 끈이 오래 이어지거든요. 네. 가끔 이런 거 있죠. 사랑하다가 이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105 쪽에 보면 사랑하다가 이별의 시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과연
최유라 시인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다가 이별의 시간이 오면 최유라 흐르는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겸손의 계단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면서 내 마음속 양심의 법 바르게 세우면서 올곧은 사랑 배우면서 그 사랑 따라 흐르다가 이별의 시간이 오면 따사로운 저녁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떠나고 싶어. 또 마지막 년은 또 뭉클하게 해주시네요. 그냥 쉽게 네. 사랑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오래오래 이어오다가 어느 날 이별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아름답게 떠나고 싶다는 굉장히 사실 좀 슬퍼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또 인생에 대한 회고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을 담긴 그런 글이 아닌가. 좀 울컥해가지고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시네요. 네. 아마도 이런 느낌은 어쩌면 또 우리 최유라 시인께서 좀 중간에 좀 큰 또 아픔을 겪으셨다고 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맞아요. 예, 네. 삶의 뭐 이력이 아닐까 그런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많이 좀 아프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많은 그랬어요. 시편에서 네. 뭐라 그럴까 삶을 어떻게 좀 올곧게 네. 그리고 너무 막 애써서 나대거나 네. 뭐 힘들게 앞서가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네. 뭔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맞아요. 삶의 자세, 태도 이러한 것들을 예. 시를 읽으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삶은 지금이다라고 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라든지 네. 또는 우리의 인생을 삶의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네. 하면서 상당히 철학적인 네. 사유를 밝히는 네. 그러한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금방 낭송해 주신 사랑하다가 이별의 시간이 오면도 겸손의 계단, 양심의 법, 올곧은 사랑 이런 단어들에서 네, 이분의 네. 삶에 대한 진지함 또 관철하는 그런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정말 예, 또 그러면서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또 여러 작품에서 네.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이런 그 철학적인 네. 그런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상상을 네. 전부 시어로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 어떤 고달픔, 힘든 고통 이러한 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네. 그리고 나를 비추는 빛이 되어 주었다. 네. 시를 쓸 수 있음으로 해내서 나의 삶이 네. 이와 같은 어떤 환한 저 앞길을 내가 찾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피력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편편히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또 놓지 않고 네. 아까 우리가 몇 군데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네. 진지하고 사색하고 그런 그 진정성이 있는 삶의 모습들을 다 이 시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네. 그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준 것이 문학이었다. 시였다.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네. 참 우리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문학을 네. 바라보는 또 문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하루의 어느 순간을 느끼게 네. 조금 더 솔직하고 진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철학하는 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네.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 삶에 대한 진심.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시에 대한 진심입니다. 맞습니다.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진심을 다한 최유라 시집.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미애님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5월이 또 가고 있는데요. 우리 원음방송 애청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지역의 작가들, 네. 작품들 이야기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다 안 갔는데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최유라 네. 시인의 이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네.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시, 네. 수필, 문학, 그리고 우리의 삶. 오늘 또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최유라 시집 순간처럼 영원처럼 오는 너,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은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과 함께했습니다.